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마다 경남 지역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건 경남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국가기관과 법원에서 부당한 파면으로 결정났지만 7년째 강단에 서지 못하는 진주보건대 교수들을 만나봤습니다. 13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치아 3개가 손상돼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KT와 기아자동차가 힘을 합쳐 AI 가상 펜스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건 우리 지역 경남 공약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남을 우주개척의 전진기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을 국가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지역 공약에서 핵심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해신항,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항공우주산업, 그린산업, 친환경 스마트 선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공공의료, 가야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산업, 항공우주청, 진해신항,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업, 경남형 교통망, 디지털 신산업, 의료복지타운 등입니다. 진해신항과 교통망 확충,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와 조선업 지원, 공공의료 확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린산업과 원전산업에서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남형 수소 특화단지와 해상풍력, 원전, 해체기술 등 그린산업 경제 생태계를 언급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조성, 소형 모듈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 산업으로 진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해서 원전 산업, 우리 경남의 원전 생태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광역철도와 통합 환승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윤석열 후보는 국도 5호선 거제 통영, 거제 마산 해상 구간 건설로 산업관광 거점 연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료 분야는 두 후보 모두 서부 경남 의료복지타운을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윤석열 후보는 트라우마 복합치유단지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당한 파면이라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7년째 강단에 서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2명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대학 측이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재직 20여 년의 두 교수를 진주보건대가 파면한 건 2015년 12월.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진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고소했다는 걸 근거로 파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대학 측은 반발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패소합니다. 법원 판결에도 평가 자료 부족, 전공 전환 미신청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 측은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두 교수를 재임용하지만 자가 대기하라고 발령합니다. 즉각 재임용하라는 교수들의 소청과 대학의 법적 대응은 7년째 진행 중이고 교수들은 아직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측은 해당 교수의 과가 없어지는 변화가 있었고 한 교수는 재임용 결정에도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한 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임용 절차를 다 밟고 있고요.
지금 학과가 폐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임용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임용을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측이 두 교수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임용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국가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총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권고해 진주보건대가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0 이하를 보이면 자연적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한결 따뜻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6도, 밀양은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산청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치아 3개가 부러져 왔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CCTV엔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한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보도에 류재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우는 아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거칠게 자리에 눕힙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베개를 받치는가 하면 급기야 바닥에 앉아있는 아기를 발로 툭툭 치다가 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찍기까지 합니다. 생후 13개월인 이 아기는 결국 치아 3개가 부러져 유치 1개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기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CCTV엔 A씨가 아기들을 학대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인성물을 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육이에요? 죄송합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아기의 얼굴도 신발로 때리거나 식탁에 앉아있는 아기들을 잡아당기듯 내동댕이 치는 등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20여일간 CCTV로 확인한 A씨의 학대 행위는 160차례. 피해 아기는 모두 만 2살이 채 안 된 유아들로 6명 이상이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머리를 박는다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부모나 뭐 친구들한테 손을 올려요. 뺨을 때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때리면 안 되는 행동인지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교사의 자격 정지를 촉구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문 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와 기아자동차가 힘을 합쳐 AI 가상 펜스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가져온 부품을 조립 라인으로 보내는 자동차 시트 하역장입니다. 육중한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자 경보음이 울리며 승강기가 멈춰섭니다. AI 가상 펜스가 설치된 덕분입니다. 기존에도 물리적인 펜스가 사람의 무단 출입을 막고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는 안전설비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돌발 상황이 많은 작업 현장의 특성 때문에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AI 가상 펜스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라이다라는 보다 정밀하고 값비싼 센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가세해 안전설비의 완성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AI는 이 반사된 값을 가지고 이게 형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이게 물체인지 형상화해서 이 위험 설비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6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11개 하역장에 설치되어 있는 AI 가상 펜스를 올해 안에 조립 라인과 차체 도장 라인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음 작업을 혼자 한다든지 이런 필수 1인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이 설비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T는 라이다와 AI가 접목된 가상 펜스가 산업 현장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중앙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켄싱턴 리조트 지리산 하동에서 열립니다. 미조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미조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따오기 창녕행복교육지구 선정심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역책임 의료기관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검증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제2별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통령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덜 일해도 행복할 수 있는 노동 중심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진보당 경남선대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와 토지 공개념 전면 실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국민 노동법 적용 등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진보 정치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사, CEO, 교수 등을 역임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3월 새학기에도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감염 현황에 따라 등교 유형을 선택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유형은 확진율 3%, 결석률 15%를 토대로 정상교육 활동과 전체 등교 또는 교과 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교육청은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수준의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제공합니다.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인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현대정밀 기록장학회가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회는 수여식에서 도내 예비대학생 20명에게 각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20년엔 3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수년간 끌어온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빠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 그린파워가 도로 개설을 맡고 사천시가 부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담당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현재 75%의 보상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진주시 농민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 격리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최저가격 입찰 방식의 격리 물량 수매로 쌀값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 협의회는 농민을 우롱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장관을 파면하고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청군이 금서, 생초, 오부면 등 북부 권역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금서 119 지역대를 건립합니다. 산청군은 내년 초 금서 119 지역대가 완공되면 소방인력 15명과 차량 3대가 배치돼
산청엑스포와 한방약초축제 등 대형 행사와 다중시설의 소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함안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통영시는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와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등을, 함안군은 스마트 전기 자전거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 등 도비를 지원해 지역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대형 화재 발생에 대비해 광역소방특별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소방점검업체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10명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꾸려진 특별조사반은 전통시장과 같은 특별관리시설물과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대량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진해신항 위험물 저장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9로 전년보다 3.5% 올라 지난 10월부터 넉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17.1%, 농축수산물 5%, 공업제품 4.6%, 서비스 2.8%에 올랐으며 서민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 지수도 4.1%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라 올 상반기까지는 3% 안팎의 오름폭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인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768명의 임대인이 7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감면받아 77억 원 임대료 인하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김갑중 전 최고 재무책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사장과 김 전 최고 재무책임자가 대우조선해양에 85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김 전 재무책임자는 별도로 20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직원 성과급과 이익 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한 고 전 사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단체 교섭을 벌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조는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고용 보장 등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양측은 실무 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년 만에 펼쳐지는 단체 교섭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